예, 자 이번 주 중기는 뭔가 소식을 보니까 첫 번째 수가 주목 2017년 세목 개정안. 네. 예. 주목 2017년 세법 개정안. 예. 네, 예. 오늘 첫 번째. 이번 주 중기는의 첫 번째 이슈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그런 그렇지. 사안이 아닐까 예, 싶거든요. 우리 노정민 세무사님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참 기다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거든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고용 없는 경기 성장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요. 또 낮은 임금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계 간의 소득 격차가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7년 그 세법 개정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러니까 소득 분배 개선이 핵심입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 증대. 네, 네. 이 부분이라면 이제 사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지.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요하지.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이 얘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눈여겨보실 게 네. 저희 고용증대 세제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증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청년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네. 지금 한 7, 8년간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그렇죠. 해왔고요. 심지어 2017년 1월부터 5월에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지금. 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는 우리 중소기업 중견법인한테 그 1인당 1,000만 원에 네, 그 2년간 1,0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예. 네, 또 청년만 고용해서 또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예. 예, 상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 예. 추가 인원 1인당 7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지금 단순히 이번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그 고용과 어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른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어떤 그 세액공제 부분과 같이 중복 적용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저도 조금 잘 몰라서 저도 모르면 우리 또 중소기업 사장님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럼 네. 얘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아니고 법인세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그냥 내야 되는데 네네. 1,000만 원을 공제해주면 2,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법인세를 그것도 2년 동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0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되나요? 지금 대기업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 네. 대기업은 청년과 장애인 고용 시에 그 1년간만 3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왜 청년 지원이 확대되는 거 네. 이거 상당히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글쎄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우리 예. 김 대표님 네. 이제 회사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좀 청년 채용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네, 이런 청년 제도가 네. 시행됨으로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희 회사도 꾸준히 청년 채용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제도가 청년 인턴 제도로 시행이 되다가 아마 올해부터는 내일 채움 공제 제도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이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을 함에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청년 채용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 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또 있을 건데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 해서 필요하지 않는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3명의 직원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2명은 다른 직장에서 이런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직원은 병역 특례로 채용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 또한 이 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 CEO분들도 이런 자격 요건을 잘 파악을 해서 직원 채용 시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는 이 제도의 지원 혜택의 장점보다는 기업 내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적임자를 채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이 제도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경험자를 좀 많이 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경험자는 이게 또 좀 잘 안 오고, 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또 불이익이 전공이 또 어떤 했느냐 그렇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참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잠깐 좀 화제를 바꿔보자면 제 주변에는 정말 복직 희망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제 네. 나이 또래가 조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아이 낳고 뭔가 좀 새로운 이제 하던 일 다시 좀 이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번 세제 개정안에 그 복직 여성에 대한 특혜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 그 경력 단절 여성분이 이제 네.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회사로 다시 돌아오신다면은 예,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어. 또한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네, 일석이조인 거죠. 네. 예. 와. 저는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네. 여성들의 복직을 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 네. 또 요즘 보면은 뭐 여성 전부 다 대학교 또 나오고 네. 또 그리고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집안에서 거두는 것보다 우리 그냥 회사 놓으면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얼마나 도움되고 참 좋습니까? 우리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경력 단절 그 문제는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또래 그 경력 단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많죠. 맞습니다. 네, 최근 통계청의 인구 총 주택 조사에 따르면 30대 가반수 여성이 경력 단절 여성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반수에 해당하는 요인이 임신, 출산, 육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해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사실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으로 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경제 활동 인구로 오는데 18.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 경력 단절 여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195조 원이에요. 연간 15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회적 부담으로 오는 거죠. 손실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복귀하는 사업의 구조를 보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직이나 판매직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분이 가졌던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손실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앞서 노정민 세무사님께서 세제 혜택을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좋지만 네. 사실은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돌아오는데 8년이 걸린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 되니까 앞서 지금 8년이라 하는 세월에 벌써 직장에 계속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술이 있으니까 그 참 따라가기 좀 힘들지. 쭉 앞서가 있는 그렇지요? 거죠. 8년이라는 아주 앞서가 있는데, 거죠. 예, 예. 맞아. 어. 그러니까 재고용이 되고 나면은 2년 동안 인건비의 30%를 세액으로 맞습니다. 공제해 준다는 이제 회사 쪽의 혜택을 지금 그렇죠. 말씀해 회사 주신 쪽에. 거고. 예.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그 파마 코스메틱에서는 어떠세요? 코스텍에서는 그런 여성 복직 사례가 좀 있나요? 파마코스텍은 이런 경력 단절 여직원에 대한 채용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오. 경력 지원을 채용 좋은 시에도 네. 경력 지원을 채용 시에도 차별하지 않고 네. 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근무 중인 여직원이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고 네. 어허. 또한 근무 중인 여직원뿐만 아니라 이 육아 출산 문제로 퇴직을 했다가 네. 그다음에 육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원할 경우도 예. 제가 재취업을 받아서 지금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저희 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회사의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오랫동안 그런 업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예. 또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예.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런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에도 좀 더 그런 제도를 좀 더 앞으로 활성화해서 네.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파마 코스텍에 혹시 여성 인력 지금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는 필요 때마다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우수한 또 그런 경력을 가진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네. 또 채용도 하고 이 있습니다. 방송 나서 줄 많이 서겠네, 여성들. 그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인재도 또 많이 네, 지원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도 다시 재고용이 되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 이 사실 감사함을 네.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예, 일자리가 예. 다시 네, 네. 생겼다라는 제가 그 네. 마음이거든요. 예. 너무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 복직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개인 그 여성들 역시도 사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조금 느슨해지긴 하거든요. 좀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밖에 또 세무사님 또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 세법 개정안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기존의 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세액 감면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높여줬는데요. 그 신성장 서비스업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네. 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성장 서비스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예, 감면율을 3년간 75%를 해주고요. 네.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 이런 그 창업을 앞둔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은 2018년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 창업을 하셔서 세액 감면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셨지만 예. 사업이 이제 실패하셔서 예. 어떤 체납,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밀리게 예. 되는데요. 예. 네. 저희가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 사업자분들의 세금을 예.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네, 그런 지금 규정도 지금 신설이 되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우리 대표님들은 한번 네. 규정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때 다시 사업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은 체납 때 세금을 소멸해주고 맞습니다. 네. 다시 좋은 기회를 주네요.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미국에도 실패한 사람에게는 더 용기를 주어요. 그래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것을 바로 성공의 디딤돌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고 투자를 더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그와 조금 맞습니다. 비슷하게 되는데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좋지.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2017년의 세법 개정안 좀 조목조목 살펴드렸으니까 나에게 어떤 게 해당되는지 이거 잘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보여주세요. 네. 직장인이 원하는 최고의 CEO는입니다. 물론 아. 사장님도 마음에 드는 직원을 뽑고 싶겠지만 직원 역시도 마음에 드는 사장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물론 저희가 사장님을 뽑는 건 아니지만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은 참 간절합니다. 어떤 사장님을 도대체 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우리 노무사님께서 이 얘기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이 얘기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콕콕 찔려서 네, 굉장히 저한테도 더 깊이 각인된 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전문 휴넷에서 현재 직장인 812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CEO, 리더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5위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지지를 하는 민주주의형 리더. 네, 그렇죠. 4위는 카리스마와 주목을 하는 구성원을 이끄는 카리스마 리더. 네. 네. 3위는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의결권을 결정해 주도록 할 수 있는 위임형 리더. 네. 2위는 구성원을 존중하고 구성원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무려 52.4%에 해당됩니다. 오. 네. 구성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형 리더가 네. 1위로 꼽혔습니다. 소통이다. 그러니까 5위부터 1위까지 봤는데 네네. 대부분 70몇 프로가 소통이죠. 예.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면은 네. 대화를 잘하면 안 되는 것도 그냥 그렇죠. 됩니다. 맞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사장님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조금 궁금하시죠?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 대화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네. 소통이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역시 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기 지금 계신 네 분 모두 다 이제 회사에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 과연 나는 어떤 유행에 속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김영식 대표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 저는 뭘까? 회사를 한창 경영했을 적에 네. 직원들이 저보고 대부분 아버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같다라는 표현은 네. 그만큼 소통되고
믿음이 간다는 얘기지. 저는 아버지보다는 그냥 형님이나 그냥 삼촌 하면 항상 좋은데 네. 아버지 같다 하니까 내가 너무 올드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지금이 제법 많이 됐는데도 항상 저보고 아버지 같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속으로 어이 형님이라고 붙고 갖다 하면 참 좋을 건데 싶을 때가 있는데 네. 항상 지금은 저는 항상 제 자식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니까 네. 안 되는 일도 되고 화합이 되고 소통되면 화합이 됩니다. 일단 화합이 되니까 발전이 되지. 회사가 잘 되죠. 예, 그래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은 발전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막 나옵니다. 아니 직원들이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예. 정말 성공하신 거지. 그 직원들과의 관계에 예. 있어서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몰라, 순전히 제 생각에는 모르지만 내 미워하는 직원은 그대 아무도 내가 없지 싶어요. 있는가? 문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리고 저 혼자만 볼 테니까 문자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정말 이런 사장님과 일하고 싶다를 알아봤다면 반대로 이런 사장님은 정말 싫어요라는 최악의 CEO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사실 이 대목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맞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악의 리더 베스트 5가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1위는 직장인의 37.7%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는 언행 불일치 리더형. 그리고 2위는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형 리더형. 3위는 구성원을 믿지 못하는 불신형 리더형. 네. 4위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공사 불균형 리더형. 마지막으로는 업무 능률만 요구하는 성과 제일주의형 리더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악의 CEO 유형 지금 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아마 중소기업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꾸지람을 줄 때 조금만 참고 난 뒤에 그 직원을 한번 몰래 불러서 또는 퇴근 시 너 이렇게 하면 참 안 되지. 이 부분 좀 고치라라고 하면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 순간적으로 직원을 조금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막 그냥 꾸지람 주면 그 직원이 얼마나 그냥 미안하고 무안하죠, 또. 그렇지. 특히 여성 직원만을 저기는 조금 잘못하면 바로 그냥 또 울지. 그러면은 내가 직원을 울리는 사람밖에 그냥 안 되는 거라. 우리 혹시 우리 사장님들 네. 혹시 직원들에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꾸지람 줄 직원은 몰래 불렀어. 그래서 퇴근 때 하면 좋고 칭찬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야, 니 정말 잘했다. 야, 정말 잘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성과도 많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들 많은 데서 되도록 빨리 하되 그렇지. 이제 꾸지람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그렇지. 그죠? 예. 한 번 삼켰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하시네. CEO 하면 정말 잘하시네요. 얼른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는 마지막 이슈 보여주세요. 예. 해외 수출입 도우미 통번역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수출 중소기업 통번역센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10주년. 10살이 벌써 된 통번역센터네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좋은 성과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 뭐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무역협회에 따르면 네.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2007년도에 14개 언어, 49명의 전문 인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18개 언어 그리고 120명의 우와, 전문 인력이 많이 있다고 늘었네.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년간 총 2만 5천여 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고 14만 2천여 건이 넘는 통번역 서비스를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언어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총 3개 국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 기업 혜택을 받은 기업이 어떤 대상이냐라고 봤더니 수출 실적이 기존에 없었던 사업장 그리고 100만 달러 미만의 매출액을 올렸던 사업장이 주요 고객이 됐다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 내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해외 진출이라는 포부가 없이는 이게 좀 그렇지. 롱런하기 쉽지가 않은 맞아요. 예.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또 늘 생각하시는 게 비용 문제. 맞아. 이게 해외 예. 진출을 하는 거에 네. 있어서 비용 문제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통번역 센터가 상당히 좀
고마운 존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무료로 들어요. 해줍니까? 돈 받고 해줍니까?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지금 내용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해외 마케팅이다. 그래서 기존의 전문 인력을 상시적으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네. 또 반가운 소식은 외국 통번역 센터에서 그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좀 더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구나. 우리 김 대표님. 네. 해외 수출 비중이 아주 그냥 80%인데 해외 수출을 시작할 때 가장 전략적으로 전략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뭡니까? 아, 네. 저희가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통번역 제도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한 저희가 관련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했지만 대신에 이러한 일을 잘 해줄 수 있고 또 외국의 시장도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체에게 위임을 해줘서 그리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 스스로가 해외 박람회라든가 또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직접 해외 영업을 하려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시간적 손실, 경제적 손실 그것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행착오 대신에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네. 제조, 수출 역할 분담을 함으로 네. 해가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로서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훈 대표님 내가 참 보니까 사업을 참 잘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네, 68명 정도에서 1년에 200억 매출이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80% 이상 외화로 수입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자주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인 약속은 방송 끝나고 또 계속해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얘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중기는 마무리를 하라고 지금 네, 하시네요. 네. 계속해서 중소기업 CEO들의 네.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네.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로 안녕하세요. 이어드리도록 라는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